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여자이고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대학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남들은 저만 보면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전 사실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고 저를 버리고 하셨던 분들이세요. 30년 전쯤 엄마는 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셨고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친할머니 손에 키워지다가 아빠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새어머니는 저희 아빠와 처음 결혼을 한 초혼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아빠도 의사고 친할아버지도 의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그리고 심지어는 사촌들까지도 의사인 의사 집안이에요. 새어머니가 의사는 아니었지만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죠. 새어머니 아버지가 철강 사업을 하셨는데 돈이 엄청 많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 새어머니가 아무리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이어도 애딸린 유부남한테 시집을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땐 제가 어린 나이였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잘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그 내막을 속 깊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40살이 된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집안끼리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직업과 저희 집안의 명목을 보고 한 결혼이었죠. 제 나이 13살인가 14살 그쯤에 새어머니가 아빠랑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식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저는 그저 투명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긴 어딜 가나 그랬어요. 저는 이 집에서 항상 근본 없는 제 친엄마의 딸로 불려졌으니까요. 엄마가 철부지 어린애를 두고 도망간 파렴치한 여자에 집안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시댁 집안 망신이나 시킨 글러먹은 여자였으니 저에겐 그런 여자의 딸이라는 수식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이런 꼬리표가 점점 쌓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제 친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보듬어 안는 엄마의 손짓, 엄마의 품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도 저런 어른들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친엄마에 대한 화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엄마에 대한 증오가 더 커진 이유가 도망치듯이 절 버리고 가서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한창 엄마의 손이 많이 갈 나이 10살에 한 번은 아빠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빠한테 들려온 대답은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가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래. 우리 집도 나도 너도 같이 꼴도 보기 싫다더라. 그러니까 은혜야 그만 엄마 잊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이에 버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엄마라고 가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생각이 나 그때마다 엄마를 찾았어요.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말은 같은 말이었어요.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마라. 는 엄마의 말에 진짜 엄마가 날 버렸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몇 년 뒤에 아빠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잘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못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 기억 속 새어머니는 그냥 예쁜 꽃 같았어요. 아빠라는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아빠라는 물로 사랑을 채우는 그런 꽃만 같았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도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 아빠에게 달려갔으니까요. 새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기분을 더 좋게 할까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었죠. 집에서 또 항상 화장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전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어요. 차라리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혼내기라도 하지 그런 말조차 안 했던 새어머니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중고를 다닐 동안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정말 누가 봐도 부모가 없는 아이 같았죠. 남들은 그냥 절 재수없는 의사의 딸이라고만 생각하지 저의 깊은 상처를 봐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새어머니랑 아빠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어요. 제 남동생이었죠. 저희 친할머니는 대놓고 저랑 남동생이랑 비교를 하며 하는 말이 얘는 혈통부터가 너랑 달라. 네 몸속에 흐르는 피에는 네 엄마 피도 섞여 있을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어떤 집안이었는지 아니? 술주정뱅이 세탁소 집 딸이었어. 그런 집안의 딸이니까 당연히 널 버리고 가는 것도 쉬웠던 거겠지. 너도 네 엄마 닮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해. 너 하나로 집안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그리고 행여나 네 남동생을 질투해서는 해코지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얘는 장차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래니까 잘못되는 순간 너도 큰일 날 줄 알아. 알겠니?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새어머니까지 가세를 내서 제가 남동생 근처만 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싫어하셨죠. 저도 동생은 처음인지라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도 싶었는데 새어머니가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이쪽으로는 아예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요. 가족들의 모든 관심과 이목이 친아들 생각에만 쏠리니 저는 어떻게든 이 집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아예 없었죠. 의사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저라는 존재를 알아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청난 노력 끝에 지방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희 아빠는 지방에 있는 의대라며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고 새어머니 또한 제 친엄마 얘기를 하시며 그 사람 머리에서 네가 의대에 간 것도 대단하다며 칭찬보다는 비꼼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지방의 원룸을 얻어 나와 살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떨어져 나간 식구가 되었죠.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도 집에 잘 안 갔으니까요. 그렇게 전 의사가 되었어요. 제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의사 되길 잘했다라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바로 환자분들과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이었어요. 가족한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출근을 하는 날이 항상 행복했죠. 어느 날 어느 환자분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셨어요. 환하게 인사를 하며 안녕하세요. 어디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했어요. 그러니 그분은 쭈뼛쭈뼛거리는 몸짓으로 들어오셨고 이상하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해도 그냥 배가 아파서 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를 하기 위해 베드에 누워보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세한 검사를 위해 피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했죠.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하시며 진료실에서 나가셨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시면 드려야겠다고 저한테 달라고 하는 순간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 받은 휴대폰 화면에 제 손이 닿으면서 액정 화면이 켜졌고 저는 그 액정 화면을 보고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 손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 바탕 화면에 있던 사진은 제 어릴 적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쿵쿵거리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필름 카메라로 인화한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였어요. 그보다 아니 왜 저분이 내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까지 그리고 설마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분이 검사를 받고 오실 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야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오시고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었죠. 제가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분은 제 눈을 피했고 그렇게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시라는 말과 함께 놓고 가신 휴대폰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제 손이 맞닿았는데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엄마였습니다. 30년 전에 느꼈었던 엄마의 손길과 엄마의 온기, 그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그분을 보고 난 뒤 그 다음날 식당으로 그분을 찾으러 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8시 정도였는데 그분이 퇴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분도 뭔가를 느꼈다는 듯한 눈빛이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그분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뒤 인적이 없는 벤치로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은혜야 라고 하는 떨리는 그 목소리.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평생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를 보자마자 30년 전 제 나이 10살 때 그때로 돌아간 듯이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거리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엄마 왜 나를 버리고 갔어? 버리고 가더니 왜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내가 의사가 되니까 나타난 거야? 그러자 엄마는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제 두 다리를 잡으시더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아니 제가 태어나기 전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널 항상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었어.
엄마가 30년 전에 도망치듯이 너를 두고 나온 것도 널 버린 게 절대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난 거야.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가진 거 없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너를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네 아빠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 네 할머니는 임신을 빌미로 네 아빠랑 결혼을 한 거라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리고 그냥 애만 낳으면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네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냥 은혜 너만 두고 이 집을 떠나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근데 내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평생 거지보다도 못하게 우리 모녀를 못 살게 할 거라고. 그때 가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지금 조용히 떠나면 애는 바르게 키울 거라고 하시더라. 내가 그 말 듣는데 힘없는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데 내 딸을 지키려면 내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네 얼굴을 보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더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빠 입으로 들었던 말이랑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엄마한테도 그 말을 했죠. 아빠는 엄마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날 만나주지도 않는 거라고 했다고 하니 엄마는 제가 어느 초중고를 다녔는지, 대학은 어디로 갔는지, 인턴, 레지던트는 어디서 했는지 전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다 함께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엄마가 네 곁에 없었지만 항상 너와 같은 공간에서 너와 같은 시간을 보냈었어. 어떻게든 네가 속해 있는 곳에 취직을 해서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었다. 네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 멀리서 네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같이 있었고, 네가 늦게까지 혼자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면 학교 밖 벤치에서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엄마는 멀리서 오늘 너랑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 내가 은혜 너한테 증명할 수 있는 거, 그 시간 네가 겪었던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증거야. 하며 제가 다리에 깁스를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알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지방으로 대학을 갔었을 때도 집안까지 따라와 저희 학교 구내식당에서 청소부로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서 저를 멀리서 보고 계셨고, 제가 지금 근무한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일을 구하셨다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절 멀리서만 보다가 이번에 저를 찾게 된 이유가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내 딸 얼굴을 지금이라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픈 걸 넘어서 그냥 가슴이 부서졌어요. 이런 엄마의 말에 저는 그렇게 날 그리워하고 지켜봤으면 한 번이라도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오지 그랬어.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나를 찾아오면 어떡해.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 하시며, 이렇게 부족한 엄마가 무슨 낯으로 너를 찾겠어. 이미 난 30년 전에 어린 널 매몰차게 버리고 간 나쁜 엄마인데, 내 자식, 내 딸아이 하나 책임도 못 지고 눈물로 널 두고 왔는데 엄마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너를 찾겠어. 그러니 보고 싶어도 항상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고 숨어서 볼 수밖에 없었어. 너를 부서질 듯이 안아보고 싶어도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걸.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는 엄마를 바닥에서 일으켜 정말 부서져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엄마와 함께 30년 묵은 가슴의 응어리를 전부 풀어냈어요.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엄마를 모시고 가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하고 밤을 지새웠었죠. 엄마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제 기능을 못해 이제는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투석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도 제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제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 절 찾아오신 거였죠. 그런데 하늘의 뜻처럼 제가 엄마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딸로서, 의사로서 엄마를 책임지고 저의 병원 순환기 내과를 찾아갔어요.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고 투석으로 신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제 2번 다시 내 옆에 온 순간 너를 놓지 않을 거라면서, 그리고 엄마는 제게 보험 증서 통장을 하나 주시며 너한테 손 벌릴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나 혼자서 그동안 먹고 살고 돈 모을 것 다 모았다고, 너한테 부담 주자고 널 찾아온 건 아니라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조용히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 안 해도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동안 날 지켜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나한테 엄마 역할 다 해준 거야. 하면서요. 저는 40평생 제 인생이 혼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랑, 연인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그동안 서로가 받은 아픈 상처를 잘 치유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낭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리고 아픈 사연입니다. 저 또한 울컥해하면서 읽었는데요. 사례자분도 대단하시지만 사례자분의 어머니께서도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